안녕하십니까, 노목하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스크 근데 끼고.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추우면 그래도 이렇게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겨울에 뭐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갑자기 또 뭐 훈훈한 분위기가 또 갑자기 나와 또. 네,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이번 시간은 네, 우리 눈먼카고의 어느 구독자님이 네.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무역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나 지금 가끔씩 제가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게 그 좀 저기 수식을 좀 바꿔서 안 되나 진짜. 아니, 무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저희 한 분이 얘기했잖아. 아니 우리끼리 장난을 하는 얘기랑 밖에도 하는 얘기랑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안다. 무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건 분명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느 또 구독자님이 예. 아까 우리 그 빵 사줬잖아. 예. 빵 먹고 가라고. 예. 힘내고 가라고. 아, 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애용하려고. 자, 질문 내용 한번 봅시다. 그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또? 아, 엄청 어렵죠. 내가 몰랐으니까. 그래요? 자, 한국 업체 A의 중국 공장에서 인도 전자 공장으로 전자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인도 전자에서 또 다른 한국 업체 B를 통해서 납품하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이게 이제 납품을 아무나 못하고 등록되어 있는 회사만 납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는 새로 이제 그 물건을 납품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업체 B 통해서 납품을 해라. 저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인도가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하다고 해요. 아, 이건 꼭 인도는 아니야. 내가 이거 일부러 가는 거야. 그렇구나. 케냐에서도 있고, 예. 뭐, 그렇게. 나는 또 인도인 줄 알고, 인도가 저러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뭐, 수출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수도 있어. 막, 쿼타 이런 거 적용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 A와 B는 예. LC 그레이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A, B가 지금 둘 다 지금 한국 업체입니다. 그렇죠. 한국 업체. 그러니까 A가 B를 통해가지고 인도로 보내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B가 볼 때, 예. 자신은 아무런 수익도 없이, 예. 단지 A와 인도전자의 통로 역할만 하는데, 예. 만약 A가 선택하자마자 은행에 내고를 하고, 자신은 인도전자로부터 2, 3개월 뒤에 수금을 하게 되면, 예. 남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2, 3개월 은행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B가 A한테 요청하기를 자신이 인도전자로부터 수금한 다음에 예. 은행에 내고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이걸 선택하고 비애를 쥐고 있다가 2, 3개월 뒤에 갖고 가라 이 얘기인데 예.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냐 라고 물으면서 예. 무역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봐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A 회사가 B한테 물건을 갖다가 보냈고 B가 인도한테 보내는 건데. 아니 이제 네. A도 B는 인도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한 한국 회사. 인도에 진출한 한국 회사. 그러니까 A가 B한테 보내면 B가 인도에 있는 B가 인도 회사한테 하는데 인도전자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A한테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LC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때 제가 은행에 입금할 테니까 내고를 좀 뒤에 해라. 그러면은 저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예. 인도에 있는 인도전자 저 회사가 B한테 신용장에 보면은 신용장이 뭐 유산스 신용장 그러면 유산스는 30일, 60일, 뭐 90일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그 정도 단기간 안에 인도의 회사가 B에게 결제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 A가 예. 선택하자마자 내고해버리면 예. 돈은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이제 내고해서 돈을 받잖아요. 예. 60일 뒤에 돈을 주면은 1월 30일 날 돈을 주게 되면 네. 60일만간의 이자를 예. B가
은행은 내야 되잖아. 유산서 기간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니까. B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자기 이자만 내야 되니까. 신용장이라는 게 예? 크게 나누면은 이제 대금이 지급의 만기랑 관련해 가지고 일람불 신용장하고 기한부 신용장이 있어요. 에헤. 그래서 그 기한부 신용장을 갖다가 유산스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유산스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입자가 돈을 늦게 줘도 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늦게 주는 대신에 이자를 줘야겠지. 그러니까 수입자가 늦게 줘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유산스인데, 그런데 누가 수입자한테 늦게 줘도 된다라고 이제 해주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은행이 늦게 줘도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상이 늦게 줘도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늦게 줘도 돼라고, 은행이 내가 먼저 수출상한테 돈 줄 테니까 너는 돈을 늦게 줘도 돼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은행이 늦게 줘도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뱅크스 유산스라고 해요. 그때는 대신에 은행은 이자를 땡기겠네. 이자를 땡기겠지. 내가 먼저도 돈을 줬으니까 이자는 네가 부담해라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잖아. 네, 그래서 현재 얘기하면 그게 이제 뱅크스 유산스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게 시퍼스 유산스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시퍼스 유산스는 뭐냐면, 시퍼스 유산스는 수출상이 수입상 보고 네 돈 늦게 내도 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걸 갖다가 어음의 만기 때 돼야 수출상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음이라는 거는 보통 그 신용장 거래라는 게 환음, 수출 환음이니까. 예, 수출 환음에 보게 되면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 발행이 되고 만기에 대해서 신용장 금액을 갖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퍼스 유산스거든요. 그럼 정리하면은 아까 예를 드는 게 이제 12월 1일 날 선적을 했고 예. 돈은 1월 30일 날 나오면 네. 은행에 비회라고 선적 서류를 갖고 가가지고 예. 환음을 받는데 예. 그 만기일을 1월 31일로 해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나중에 1월 31일 날 은행에 넣으면은 예. 그때 인도전자가 돈을 줘가지고 B가 돈을 넣어놨을 거니까 예. 아무런 이자 발생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예, 대신에 그런 이제 셈이죠. 수출자는 한 2개월 동안 돈을 예. 안 받는 거지. 2개월 동안 돈을 안 받는데 그런데 신용장이다 보니까는 수입지의 신용장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금방 얘기했던 시퍼스 유산스는 신용장이 뭐 직업, 인수, 매입 신용장 3개로 나뉘는데 인수 신용장으로 보면 인수 신용장에서 은행이 돈 줄게라고 이제 인수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음의 앞면에다가 인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 그 순간에 인수를 한 그 은행이 돈을 만기에 줄 어음법상의 채무를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인수를 해놓고 그 어음 대금을 만기 지급 안 하면 어음이 부도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 은행에서 그 돈이 뭐 돈이겠어. 네, 그래서 당좌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어음이니까 1월 30일이 만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돈인 급한 수출자는 만기까지 이자를 떼고 돈을 갖다 한꺼번에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퍼스 유산스라는 걸 쓰면은 예. 시퍼가 그냥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이자를 부담하기 싫으면 만기 때까지 있다가 돈을 갖다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네. 그래서 원래 그 인수신용장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시퍼스 유산스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뱅크스 유산스는 뭐가 좋은지 보니까는 수입상은 돈은 좀 늦게 줘도 되는데 수출상은 곧바로 돈을 받아간다. 이런 장점 가지고 뱅크스 유산스를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인수신용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인수신용장이 아니고 또 직업신용장이라는 것과 매입신용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어려운 얘기는 네. 당연히 하시죠. 그 연직업 신용장을 갖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기한부 매입 신용장을 써도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해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내용을 그냥 은행 가가지고 예. LC 오픈할 때 예, 설명을 갖다 하고 시퍼스 유산스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만 그 뱅크스 유산스가 잘 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 시퍼스 유산스가 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질문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한국 업체 B한테 또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한국 업체고 한국 업체잖아. 예. 그럼 이제 이 원래대로 하면은
인도에서 LC를 오픈해가지고 중국은행한테 보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죠? 예. 근데 이건 한국 업체니까 예. 한국 업체 A의 주거래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하고 한국 업체 B에 또 한국 은행이 있으면 예. 이 한국은행 둘이서 LC 오픈하고 하도 그래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관계 없나요? 예, 그래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한이 있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업체가 굳이 뭐 중국 공장이나 인도 공장에서 이렇게 LC 오픈하고 LC 바꿀 필요 없이 한국에 없어, 예, 오픈하고 한국 은행에다가 곧바로 뭐 매입할 필요 없이 그냥 발행은행에다가 서류 갖다 바로 곧바로 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자세한 거는 은행 가서 물어보면 은행의 담당자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예. 뭐 우리 이 내용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연락 주시면 또 답변 드리고요. 하여튼 무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조관님께서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